이곳은 생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 그리고 불 속에서 단련된 기술로 그 생명을 지키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서울의 심장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 속에 서울종합병원이 서 있다. 하얀 타일로 둘러싸인 이곳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요새다. 이곳은 인간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모니터에 삐 소리 하나, 속삭이듯 오가는 의사들의 대화, 바쁘게 뛰어다니는 발걸음 하나까지 모두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울려 퍼진다. 간호사들은 오직 의무감과 아드레날린으로 버틴다. 그들은 치유하고 위로하며 끊임없이 몰려드는 위기를 관리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전투를 위한 훈련은 받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호라는 이름의 건방지고 무모한 조직폭력배가 병원을 자기 놀이터로 착각했다. 복도를 막고 의료진을 비웃으며 젊은 간호사들을 몰아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간호사들의 얇은 인내심이 딱 하고 부러졌다. 차가운 공포가 병동을 휘감고 의료진의 존엄은 짓밟혔다. 치유의 공간이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했다.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수간호사 이한나. 흠 잡을 데 없는 유니폼, 절제된 말투,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녀는 병원의 질서를 지탱하는 중심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단정한 모자 아래 숨겨진 진짜 정체를. 그녀는 단지 수간호사가 아니었다. 과거 대한민국 UDTCL 특수전부대의 지휘관 이한나 대위였다. 수많은 위험 작전을 완수한 실패를 모르는 전설적인 작전통. 그녀는 그 모든 과거를 묻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녀의 새로운 신념은 단 하나, 지키고 보호하라. 하지만 그날 조직폭력배들의 무모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쳐있는 간호사들을 조롱하는 그 순간 전장은 다시 그녀 앞에 찾아왔다. 유니폼이 변한다. 목소리가 변한다. 관리자의 목소리가 전사의 명령으로 바뀐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때 조폭들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이 싸움을 건 상대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맞선 건 위협을 제압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특수부대 요원이었다는 것을. 이제 절차는 끝났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훈련된 규율뿐이다. 지금부터 전직 특수부대 여대위가 진짜 훈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잠깐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접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군의 숨막히는 실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들 앞으로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종합병원은 하얀 타일과 지친 형광등으로 이루어진 괴물 같은 곳이었다. 지침과 피로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소독약 냄새와 값싼 커피 향에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비병동은 유난히 혼란스러웠다. 끊임없이 울리는 모니터음, 급하게 뛰는 발소리,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뒤섞인 낮고 묵직한 신음,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끝없는 화요일 야간 근무의 압박이 병원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김민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1년 된 신입 간호사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며 분주한 병동을 오갔다. 깔끔했던 흰색 유니폼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난 12시간의 사투를 말해주고 있었다. 응급 코드에 뛰어들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복잡한 약물 투여 일지를 정리하느라 그녀의 에너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다. 문이 쾅 하고 닫힐 때마다 그녀는 흠칫거렸고 신경은 이미 한계까지 달아 있었다. 병원에서 배운 교훈은 단 하나였다. 신속히 행동하되 감정은 버려라.
하지만 민서는 그걸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 그 시각, 행정동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이 혼란스러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다. 수간호사 이한나. 병원 사람들에게 그녀는 단지 수간호사였다. 모든 링거 라인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지, 모든 차트가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든 간호사가 제 시간에 근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한 관리자. 단정한 유니폼, 군인처럼 매끈하게 묶인 머리,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 그녀는 소리치지 않아도 병동을 통제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존경과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는 그녀의 기대치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고요하고 절제된 걸음,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다듬어진 동작 같았다. 그 침착함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단 몇몇의 고위 의사들만 알고 있었다. 이한나 수간호사는 과거의 UDT SEAL 특수전 부대의 지휘관 이한나 대위였다는 것을, 그녀는 생과 사가 걸린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었다. 고열이나 약물 실수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목숨을 건 상황을 수없이 마주했던 전사였다. 지금은 병원의 질서와 직원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었지만 그 강인한 과거는 여전히 그녀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7시 40분, 공기가 바뀌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 금이 갔다. 곧이어 4명의 남자가 병동 안으로 들어섰다. 싸구려 소주 냄새와 낡은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환자도 아니었다. 술집 난투극으로 입원한 조직폭력배의 보호자들이었다. 그들 중 중심에 선 남자, 정대호, 굵은 어깨와 눈썹에서 턱까지 이어진 흉터가 인상적인 남자. 그는 피로에 절어 있는 간호사들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봐라, 저것들 좀 봐.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인형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아네. 조롱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대화가 멈췄다. 간호사들은 굳었고 보조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다. 병동의 소음이 사라지고 무겁고 눅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대호의 부하들은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환자 카트를 툭툭 치고 다녔다.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간호사의 부탁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듯 행동했다. 민서는 약물 카트를 밀며 좁은 복도를 지나던 중 정대호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급히 멈춰섰다. 스테인리스 약물 카트가 그의 가슴에 닿을 뻔했다. 숨이 걸렸다. 야, 어디 보고 다니는 거야, 꼬맹이. 정대호의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놀림조였다. 그는 카트 위에 손을 얹어 그녀의 움직임을 완전히 막았다. 뒤에서 그의 일행이 킥킥 웃으며 벽에 기대섰다. 민서의 심장이 요동쳤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환자 약을 전달해야 해서요. 정대호가 비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약? 그렇게 급해? 그 환자 예쁜 얼굴 한 번 보면 좀 기다려도 되겠네. 그는 그녀의 유니폼 깃을 손끝으로 스쳤다. 그건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존엄을 무너뜨리고 공포와 수치로 묶어두려는 행동. 민서는 눈을 꼭 감았다. 누군가, 감독관, 보안 요원, 누구든 자신을 구해주길 바랐다. 정대호 일당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더 대담해졌다. 그의 소나기가 더 세게 깃을 움켜쥘 때 선이 넘겨졌다. 병원, 가장 약한 이들이 의지하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때 복도의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소리 없는 걸음, 반듯하게 정리된 유니폼, 이한나 수간호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급하지도 않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기 속의 산소를 빨아들이는 듯한 압박감을 만들었다. 정대호는 여전히 민서의 옷깃을 쥐고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낮지만 단호하고 전장의 명령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그 손 당장 내려놓으세요. 정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분명히 그가 예상한 건 겁에 질린 의사나 보안 요원의 허둥대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앞에는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는 얼굴, 그녀는 그저 수간호사처럼 보였다. 정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조용한 수간호사의 숨겨진 과거가 지금 이 순간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간호과장 이하나는 침착하게 서 있었다. 방금 전 공포에 질린 신입 간호사 김민서를 향한 정대호의 손을 떼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직후였다. 정대호의 비웃음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손을 떼지 않고 오히려 민서의 유니폼을 꽉 쥐며 그녀를 살짝 균형을 잃게 했다. 그의 평평한 눈빛이 이하나를 훑었다. 단순한 상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절이 필요한 여자로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대체 누구야, 간호과장? 정대호의 목소리는 낮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새 병원 경비냐? 너는 스프레드시트나 보면서 일해, 아줌마. 이건 남자들의 일이라고. 그의 모욕은 신중하게 계산된 심리적 공격이었다. 병원의 다른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보호자가 그저 또 다른 직원일 뿐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정적은 깊었다. 죽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평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에 고정됐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톤이 달라졌다. 더 이상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여기 직원들은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나가세요. 지금 당장 간호사의 손을 놓으세요. 그녀의 강렬함,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지의 힘이 정대호를 잠시 제압했다.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잠깐 병원 복도가 좁고 차가운 골목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가자 그의 자존심과 부하들에 대한 권위가 강한 반응을 요구했다. 그는 민서를 밀어 그녀가 밀리며 약품 카트에 부딪히게 했다. 카트가 크게 덜컹거리며 소음을 냈다. 좋아. 그는 침을 뱉으며 외투를 정리했다. 지금은 조용히 하지 뭐.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정대호와 그의 부하 3명은 점점 대놓고 괴롭히는 전략을 시작했다. 병원의 주요 통로를 가로막고 대기실 의자를 마치 자신의 휴식 공간처럼 점령했다. 간호사가 접근하면 정대호는 금연구역 안에서 노골적으로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간호사의 얼굴로 내뿜었다. 경고는 무시당했고 조롱과 모욕은 점점 개인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사비병동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였다. 긴장은 눈에 보이는 무게처럼 환자와 지친 직원 위에 눌러붙었다. 간호사들은 주요 복도를 피해 터무니없이 긴 우회로를 택하며 그들의 두려움이 곧 대응 속도와 업무 효율을 떨어뜨렸다. 민서는 지속적인 모욕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들의 시선, 야유, 손떨림을 놀리는 조롱은 그녀의 전문적 태도를 하나씩 갉아먹었다. 그녀는 박 씨라는 고령 심장 환자의 IV 라인을 점검해야 했다. 환자의 병실은 바로 그들의 점령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때 정대호 부하 중 한 명, 맞지 않는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폐기된 휠체어를 복도에 차며 지나갔다. 휠체어는 타일 위에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박씨 병실 문을 세게 밀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갑작스런 충격에 박씨의 팔이 거칠게 움직였다. 혈압 조절용 IV 라인이 약간 찢어지며 피가 시트 위로 떨어졌다. 모니터는 경고음을 울리며 급격히 흔들렸다. 민서의 전문 지식이 외쳤다. 출혈 압력 드립 안정화.
하지만 공포, 거대한 그림자와 조롱하는 시선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끊임없는 불안에 몰린 정신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하나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목격했다. 충격, 환자의 모니터 경고, 그리고 민서의 공포에 의한 완전한 마비까지 숨이 막히듯 현실이 차가운 물처럼 그녀를 적셨다. 환자의 생명은 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이 범죄자의 무모한 행동으로 직접 위태롭게 된 것이다. 내적 갈등, 이건 훈련이 아니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냉정하게 현실을 깨웠다. 이하나의 머릿속은 근육 기억으로 가득 찼다. 전술적 공격, 직전의 긴장, 공간을 계산해 방을 정리하는 정확한 움직임,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대 명령. 대대장 시절이라면 그녀는 몇 초 만에 경동맥을 겨냥해 비살상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이다. 이하나는 간호과장, 과도한 신체 행동은 직업적 위험, 병원의 법적 책임,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 치유하고 해치지 않는 을 위반하게 된다. 전사는 이미 묻혔다. 전투용 칼 대신 클립보드를 쥐었다. 그녀는 규율과 프로토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했다. 보안 요원을 기다려라. 경찰을 기다려라. 하지만 민서를 보았다. 창백하고 떨며 완전히 패배한 모습, 환자 모니터에 올라가는 긴장감, 기다릴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병원 직원의 존엄과 환자의 안전이 달려 있다. 그녀가 마지막 장벽이다. 망설이는 순간은 무겁고 깊게 폭발 직전의 정적처럼 늘어졌다. 한순간 기다리는 매 초마다 위험은 커지고 직원들의 생명이 균형 위에 매달렸다. 심장 환자의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병원의 긴장된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공포에 얼어붙은 신입 간호사 김민서, 그리고 문가에서 비웃는 갱단 부하를 바라보며 이하나는 깨달았다. 치유의 규칙이 생존의 법칙에 의해 침범당했다는 것을. 이하는 달리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였지만 그 힘은 외부로 뻗어나갔다. 간호과장의 조용한 위험은 사라지고 대신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준비된 특수부대 요원의 날카롭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녀는 간호 스테이션과 박씨 병실 사이를 3번의 유연하고 조용한 걸음으로 건넜다. 그녀의 시선은 출혈 환자나 공포에 질린 민서에게 향하지 않았다. 오직 위협 입구를 막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대한 남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도어와에서 갑작스럽고 단호한 접근에 놀란 남자는 그녀를 막으려 했다. 이봐, 아줌마 비켜. 기계 소리 안 들려? 너 문제나 해결해. 이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일반인은 흉내 낼 수 없는 움직임을 실행했다.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중심을 정확히 이동시키는 계산된 기술이었다. 왼쪽 팔뚝이 그의 가슴을 스쳤고 오른발이 그의 발목 뒤를 훅으로 걸었다. 한 호흡에 이루어진 동작이었다. 거대하고 무거운 갱단 부하는 자신의 체중에 배신당하며 흔들렸고 팔을 허우적대며 반대 벽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숨이 순간적으로 끊겼지만 다치지 않았다. 단지 이동당했을 뿐이었다. 이 움직임으로 필수적인 공간이 열렸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우두머리 정대호가 멈춰 섰다. 부하가 구겨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이하나의 얼굴은 침착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손끝에 남아있던 미세한 떨림, 내부 갈등의 잔재조차 사라졌다. 유니폼은 여전히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자세는 균형 잡히고 단단했다. 지친 병원 관리자의 자세가 아닌 정계 군인의 전투 자세였다. 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정대호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
수년간의 거리 전투 경험이 경고를 울렸다. 위험. 하나는 환자 곁으로 이동하며 여전히 얼어붙은 민서를 향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었다. 민서, 환자 돌봄이 최우선이야. 압박해, 지금 당장. 명령만 남은 이하나의 목소리에 민서는 공포에서 벗어났다. 간호과장의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확고한 전문성을 보며 민서의 훈련이 즉시 되살아났다. 그녀는 즉시 거즈를 잡아 출혈 부위를 단단히 누르며 응급 상황을 제어했다. 하지만 이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 명의 갱단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정대호를 좌우에서 에워싸고 있었다. 이 병동은 봉쇄됩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폭풍 속 선장의 명료함처럼 울려 퍼졌다. 추가 움직임은 직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즉시 멈추세요. 정대호는 몸을 고추 세웠다. 여자 간호과장에게 통제당할 수 없었다. 하얀 가운이 날 강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나? 병원 규칙 따위 우린 안 무서워. 그는 위협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긴장의 절정이었다. 하나는 위협을 분리하고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정대호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는 공격을 선택했다. 하나는 이를 이용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환경을 활용했다. 좁은 복도와 부하들의 존재까지. 순식간에 하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척하며 정대호를 유인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했고 그 순간 하나는 완벽한 특수작전군 SOG 제압 기술을 사용했다. 오른손은 얼굴이 아닌 귀 아래 신경 다발을 정확히 겨냥했다. 상해를 주는 것이 아닌 혼란을 주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오른 손목을 잡아 자신의 전진 모멘텀을 활용했다. 순식간에 정대호는 숨을 헐떡이며 균형을 잃고 지배적인 팔이 뒤로 꺾였다. 그는 완전히 제압당했고 얼굴은 차가운 타일 바닥 바로 위에 있었다. 너무 빠르고 숙련된 동작으로 단순한 행운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수천 시간의 반복적 극한 훈련의 산물이었다. 나머지 두 명은 놀란 듯 침묵했다. 그들의 리더 공포의 정대호가 무력화되고 팔이 부러질 위험 없이 완전히 제압된 모습을 보았다. 모든 제스처는 신중했고 모든 말은 계산되어 있었다. 갱단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들이 상대하는 이는 상상 이상으로 숙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는 제압된 우두머리를 바라보며 남은 두 명과 이제 조심스레 다가오는 경비원들을 스캔했다. 주변을 확보하세요. 다가오는 경비원에게 명령했다. 목소리는 본부에 보고하는 장교처럼 단정하고 정확했다. 우두머리는 제압되었습니다. 경찰 도착 전까지 격리 유지. 그녀가 잡고 있는 손목에 살짝 압력을 가하자 정대호는 통제된 신음으로 반응했다. 명백한 경고였다. 이름이 뭐냐? 정대호가 숨을 고르며 오만함이 믿을 수 없는 현실로 무너졌다. 누구냐 넌? 이하나 간호과장은 그저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에는 한국 특수부대에서 쌓은 냉정하고 광활한 역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간호과장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내 병동입니다. 패배하고 제압당한 갱단은 단지 자신들이 한국 군사 엘리트의 그림자와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정대호는 차가운 타일에 몸이 눌린 채 누워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과 조절된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 왜곡되어 있었다. 이하나 간호과장의 손은 완벽하게 그를 제압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체육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UDT의 혹독하고 냉혹한 훈련 속에서 몸에 새긴 기술이었다. 갑작스러운 정적은 이전의 혼돈보다 훨씬 무거웠다. 천둥 후의 고요처럼 방금 일어난 충격을 울리는 정적이었다. 남은 두 명의 갱단원은 우두머리를 돕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간호과장의 손을 보았다.
자신의 것과 크기는 비슷했지만 무거운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손과 그녀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그들은 폭력에 익숙한 범죄자였지만 지금 마주한 것은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다. 본능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안내 업무를 맡던 나이 지긋한 경비원 2명이 마침내 도착했다. 그들은 싸움이 벌어질 줄 알고 전력 질주했지만 마주한 장면은 정연하고 깔끔했다. 흰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거대한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상황을 통제하세요. 하나는 눈을 정대호 얼굴에 고정한 채 명령했다. 경비원이 위치를 잡고 지퍼 타이로 제압된 우두머리를 묶을 때까지 손에 가해진 압력은 유지되었다. 인계는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으며 과시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 정대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침묵하며 일어서야 했고 오만함은 완전히 꺼졌다. 우두머리가 제압되자 남은 2명의 부하는 어깨를 축 느리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들은 저항 없이 경비팀에 의해 조용히 출구로 안내되었다. 허세는 김 빠진 증기처럼 사라졌다. 충돌의 결말이 완성되었다. 박씨 병상 옆에 서 있던 민서는 아드레날린으로 뚜렷해진 정신을 느꼈다. 간호과장의 단호한 행동을 지켜보며 마비됐던 공포가 깨졌다. 하나는 소리나 절망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정밀함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다. 민서는 즉시 환자에게 집중했다. 잠시 전까지 떨리던 손은 이제 안정되었다. 출혈 부위를 단단히 압박하고 흘린 피를 꼼꼼히 정리하며 IV 라인을 전문가처럼 재고정했다. 박 씨의 모니터는 다시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다. 민서는 눈을 들어 피로한 간호팀장 경미의 시선을 마주했다. 경미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감사와 인정의 뜻을 전했다. 민서가 간호과장의 단호한 순간에 용기를 얻어 최선을 다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감정적 해방은 세비 병동을 덮쳤다. 숨어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확고하고 안심되는 기운이 들어찼다. 단순히 갱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간호과장이 내부에 결코 예상치 못한 강인함의 요새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들은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꼈다. 저음을 깔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직원들의 존엄성은 경찰이나 시끄러운 대립이 아닌 조용하고 단호한 용기로 회복되었다. 병원과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즉시 되살아났다. 병동 곳곳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간호과장이 혼자 그들을 제압했다. 번개처럼 움직였다. 이 하나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경비원이 범죄자들을 데려가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잘못된 차트를 바로잡고 일상적인 환자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위협을 제압했던 동일한 침착함으로 민서 옆으로 걸어갔다. 박 씨를 효율적으로 안정시키셨군요. 김 간호사. 하나는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다. 최근의 물리적 대응에서 오는 자만이나 자랑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주저함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병동에서는 속도가 생명을 구합니다. 호흡을 조절하세요. 다음번에는 즉시 행동하세요. 교정은 꾸짖음이 아닌 멘토링이었다. 도덕적 메시지를 강화했다. 그녀의 힘은 과시용이 아니다. 오직 서비스와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축하받기 위해서가 아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에게 이번 사건은 영웅적 순간이 아니라 임시적 운영 필요였을 뿐이다. 클립보드를 단단히 제자리에 놓으며 간호과장 아래에 잠재된 팀장 정신을 다시 묻었다. 과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동을 한번 훑어보았다. 이제 조용하고 정돈된 복도, 공기는 맑았고 질서는 회복되었다. 때로 영웅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는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이가 종종 가장 강하다.
섭이 병동의 정적은 이제 두려움이 만든 긴장감 있는 침묵이 아니라 질서가 회복된 안락한 고요였다. 세 명의 갱단원은 사라졌고 시경에 의해 정식으로 처리되었다. 갈등의 흔적은 정대호의 뺨이 잠시 바닥에 닿았던 타일에 희미한 자국뿐이었다. 사건 이후 서울종합병원의 일상은 다시 익숙한 정신없는 리듬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은근히 달라진 느낌이었다. 직원들은 새로워진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고 어깨는 더 곧게 펴졌다. 이번 사건은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해소였다. 이제 간호사들은 이하나 간호과장이 지나갈 때 빠르고 의미 있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이전과 달리 단순한 전문적 경외가 아니라 공유된 조용한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하나의 과거에 대한 속삭임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이하나 대위의 비밀을 지켜온 선임 간호사들은 이제 애매한 미소만 지었다. 세부 사항은 불분명했다. 뭔가 특수부대 UDT SEAL 출신이라고 하던데. 그러나 핵심은 분명했다. 그들의 간호과장은 전사이자 보호자, 숨은 전사였다. 하지만 이하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했고 역할에 대한 극적인 묘사는 생략했다. 박 씨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순찰을 재개했다. 환자의 침대 각도를 조정하고 흐트러진 붕대를 바로잡으며 언제나처럼 높은 간호 기준을 요구했다. 리더십은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힘은 과시가 아닌 필요할 때 사용하고 조용히 거둬두는 자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김민서에게 머물렀다. 차트 작성 구역의 한적한 순간 하나는 젊은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김 간호사,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의 출혈을 잘 처리했어. 하지만 지체는 없애야 한다. 민서는 즉시 눈을 내렸다. 네, 간호과장님. 저는 얼어붙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는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말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하지만 경계와 규율은 훈련된 반응이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임무를 완수해야 해. 마음이 일보다 앞서면 손이 떨려. 앞에 있는 두 발의 공간에 집중해. 그게 전부야. 이것은 연설이 아니었다. 군사적 브리핑이자 작은 개인 멘토링이었다. 하나는 싸움 기술이 아닌 정신적 회복력, 호흡법, 집중 방법, 그리고 가장 평범한 업무 중에도 상황 인식을 유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는 용기의 유산을 전달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민서에게 알려주는 중이었다. 이 조용한 개인 지도는 캐릭터의 마지막 층을 드러냈다. 하나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팀을 강화하는 데 헌신하는 이타적 리더였다. 근무가 끝날 무렵 민서는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깊은 피로를 느꼈지만 이전에는 몰랐던 목적 의식을 느꼈다. 간호과장의 침착하고 강력한 움직임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용기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박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그 밑에서 작은 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원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서울의 시원한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조용한 야간 근무가 약속되었다. 하지만 도시 속 어둠 속에는 새로운 위협이 항상 모여 있다. 이하나 간호과장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의 깡패 위협을 무력화했다. 그러나 병원은 모든 형태의 인간 위기가 교차하는 장소이며 도시의 그림자 속에는 단순한 갱단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위협이 숨어 있다. 다음번 민서는 이 갱단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규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라면 민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하나 간호과장처럼 위협에 맞설 수 있을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